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오늘 시장 FMC 앞두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오라클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제와 비슷하게 잔잔한 흐름, 이 파동을 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SK 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의 힘 이런 건 좀 느껴지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 대형 호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앵커 브리핑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는 약간 후진, 그리고 전지는 SK 하이닉스거든요. 장중에 한 4% 넘게 4% 후반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머니코드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H200 칩, 이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느낌 오시죠? 엔비디아의 협력사 SK 하이닉스의 수혜 강도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걸 좀 계산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H200은 앞서서 H20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데 블랙웰이나 루빈 칩, 차세대 칩보다는 약간 기능이 떨어지는 그래도 고성능 칩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H200 칩, 호퍼 관련한 그런 칩인데 HBM3E가 8단이 거기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HBM3E 공급 비중을 봤을 때 90% 안팎 수준을 차지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혜를 SK 하이닉스가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 쪽에서는 지금 하나가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기업들의 엔비디아 칩 수요에 대한 그런 니즈는 좀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힘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업계로 수혜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궁금하잖아요. SK하이닉스는 절대적인 비중이 있는데 삼성전자와 그리고 마이크론은 어떨런지. 근데 일단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H200용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혜는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가져가고 일부는 마이크론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의견 이렇게 좀 나뉩니다. 양갈래의 시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여기 중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SK 하이닉스는 확실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자세하게 저희가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린 게 자사주를 활용해서 ADR 그 발행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분 희석이 없이 갖다 꽂는 거니까 미국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발행을 하면서 상장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럼 국내 증시에 그 돈의 힘, 유동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들어오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검토 소식 플러스 엔비디아 중국 칩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때문에 빙그레 웃는 듯합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빵 뜨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대형 호재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과 함께 ESS용입니다. ESS용 때문에 2차 전지가 전기차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한 상승 모멘텀을 얻었는데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고 2조 원대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2027년간 3년간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예정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 알테오젠에 대해서 마켓나우 2부에서도 최근 분석을 많이 해드린 바가 있지만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합니다. 그럼 코스닥의 2위는 에코프로비엠, 3위는 에코프로인데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알테오젠이 빠져나가면 1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1위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코스닥의 1등이다 이런 기대감 이 부분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좀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LG 엔솔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벤츠 회장과 만난 이후에 2조 배터리 수주에 대한 성과. 요즘 뭐만 하면은 조 단위로 빵빵 터지는 게 여기도 2조 원, 여기도 2조 원 그렇습니다. 2조 배터리 수주 성과도 있던 바 있었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LG 차 부품 이런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관계까지 다시 부각이 됐는데 2차 전지주 물만 났는데 1등은 나다라고 오늘 과시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후반까지 좀 이 힘을 좀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2차 전지주까지 잠시 살펴봤고요. 지금 한 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시황 보고 나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5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FOMC를 앞두고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코스피가 장중에 약 한 달여 만에 4,170선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름폭이 조금 둔화됐고 약보합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이에 대해서 시장은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시장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지금 보합권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빠지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장이 진행될수록 오름폭이 전부 둔화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 반도체 투톱 안에서 삼성전자가 장중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0.8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2.3%가량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4% 넘는 급등차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 ADR에 대한 관련된 공시를 내놨습니다.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공시를 오늘 아침에 내놨는데요. 일단은 다음 달 안으로 이에 대한 확정적인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일단은 ADR에 관한 모멘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중국 H200 수출 승인에 대한 모멘텀 함께 받으면서 하이닉스가 2%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가 로봇 관련 휴머노이드 부품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에 3%가량 강세 탄력이 붙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름폭이 둔화됐고요. 0.37%가량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도 붙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유리기판 관련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안에서 PI나 피롭틱스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기는 지금 오름폭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삼성 SDI가 2.9%가량 오르면서 2차 전지 안에서 코스피 안에서 2차 전지주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지금 ESS 배터리, ESS용 LFP 배터리 2조 원대 계약 소식을 오늘 아침에 밝히면서 지금 3%가량 상승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삼성 SDI 그래도 여전히 3%가량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는 조금 쉬어갑니다. 하나오션 2%가량 하락하고 있고 HDI 현대중공업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죠.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거래일 급등하면서 거의 10%가량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일단 0.87%가량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조금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업종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까지 좋았던 현대차와 기아, 로봇 관련 모멘텀 오늘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쉬어갑니다. 현대차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도 1.29%가량 하락 중입니다. 오늘 그리고 하이브가 좋습니다. 지금 하이브 주가 5%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인데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도 지금 엔터주가 좋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2.85%가량 상승, JYP 엔터테인먼트도 1.18%가량 오르고 있고 YG엔터테인먼트도 2% 넘게 오르면서 하이브와 함께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엔터 3사 일제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순환매 성격으로 엔터주가 오늘 주목받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삼천당 제약,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
지금 4%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라이릴리가 올해 내로 오포글리프로에 대한 임상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내년에 이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지금 미국 공장을 더 확대하면서 이 먹는 비만약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먹는 비만약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감이 모이는 가운데 삼천당작 같은 비만약 관련주들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생물보안법이 연내로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퍼지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바이오 시밀러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약 3.96%가량 상승이고요. 오스코텍도 6.8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용 의료기기단 안에서 휴젤이 2.64%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클래시스도 강보합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습니다. 지금 유진테크 1.97%가량 상승 중이고 하나 마이크론도 1.8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유리기판,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유리기판 주들이 좋은데 필옵틱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가량 급등하고 있다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엔터주가 오르고 있다는 점 코스닥 시장 안에서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양 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는데 93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4,170선까지 한데 넘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 0.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4,135포인트 지나갑니다. 매수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보면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297억가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이 2원가량 내리면서 출발을 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아무래도 12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동성 확대 기대감도 함께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고요. 다만 그다지 큰 폭의 순매수나 순매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 매매 동향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매매 동향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1,300억가량 사들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잔잔하게 흘러가는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라면 상당히 파워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오늘의 종목이 삼성전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폭이 줄었다 할지라도 장중에 5%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당당히 경신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 대신증권에서는 삼성전기 굉장히 최근 시장에서 원하는 로봇을 장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목표 주가를 33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제가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쭉 한번 살펴봤더니 밴드 상단, 그러니까 목표 주가 상단은 35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3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은 그 이유에 대해서 픽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도 화끈하게 썼습니다. 삼성전기가 내년에 최고의 해를 보낼 것이다라는 스타 관련주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는 올해와 내년에 실적과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EPS를 조정했거든요. 올려 잡았습니다. 그게 환율의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MLCC나 기판 이쪽에서 이제는 이쪽이 고부가 수익성에 굉장히 획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MLCC와 기판, 고부가 가치의 제품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 눈높이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향 매출 확대, 수주가 확대가 되니까 매출이 오르겠죠. 그런 흐름은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보시면 되는데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AG 맞춤형 반도체, A향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부 전체적으로 효자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을 이끄는 견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유리기판주가 올라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유리기판 이 섹터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차세대 서버나 AI 패키징의 핵심 소재가 바로 유리기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AI 시대에 빅테크들 굉장히 깐깐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깐깐한 요구를 맞춰줄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는 맞춰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골자이고요. 왜냐하면 기술이 우위이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 당당히 진입을 해서 그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신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도 좋은데 양도 좋은데 질적인 측면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년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사이 26% 성장입니다.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2020년도, 22년도에 피크 쳤거든요. 그때가 1조 1,800억 원. 그런데 내년 영업이익이 1조 1,400억 원. 이 수준과 맞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데이터를 제시를 했고요. 제가 이익 질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IT 비중을 좀 빼고 줄이고 전장, 산업용 AI 이쪽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매출을 올리면서 훨씬 고부가 수익 창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장착했다라는 게 바로 이건데 노르웨이의 알바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모터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과 AI 관련해서 협력을 좀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왜? 휴머노이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고 초소형 그런데 성능이 좋은 고성능, 초소형 고성능 로봇 모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역량으로 인해서 그런 개발 능력이 있는 거고 알바를 이제 지분 투자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모터 기술이 있는 거고 요거를 협력해서 합사를 하면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로봇 핸드, 휴머노이드, 정밀 액추에이터는 몇 번 강조해드리지만 관절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뻣뻣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손처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차세대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뭔가 상징적인 의미이다 이런 부분으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최고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점에서 목표 주가 33만 원을 올려 잡았으니까 대신증권이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이 시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만의 한 경제 매체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해서 이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휴머노이드, 전쟁이 시작됐다. 글로벌 4개국에 대한 전략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약간 워밍업 단계였다면 내년은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쓰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출하 5만 대로 1년 새 700% 폭등했다고 합니다. 폭증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1년 새 700%면 어마어마한 건데 전 세계 휴머노이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판도는 누가 가져갈 것인지 지금 여러 인터뷰, 이 로봇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를 해보면 중국이 조금 더 앞서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매체에서는 중국, 그다음에 미국, 대만, 일본 이렇게 우리가 없어서 약간 아쉬웠는데 이렇게 좀 나눠놔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는 기술을 좀 과시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내년에 가면 실무적으로 검증 단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시연을 넘어서 실제 이게 인간을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장시간 안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력 효율이나 AI 추론, 시스템 통합력 이런 부분이 검증 단계를 거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용화가 내년 굉장히 중요한 여부라고 하니까 미국 일단 보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렴한 싼 거. 그리고 비싼 거, 고급 프리미엄, 이게 로봇 전략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급형 경쟁력, 데이터 축적하는 흐름들, 그리고 여기는 워낙 이제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정부가 또 좀 선심을 쓰면서 돈을 또 대주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가는 흐름들이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서울대 의대 가지만 여기는 공과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로봇 산업을 이끌 핵심 원동력이다라고 또 전문가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점유율을 얼마나 치고 가져갈 수 있을지 내년 중국 시장을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매체였기 때문에 대만을 보면은 현재 AI 지능형 로봇 프로젝트에 돈을 또 투자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2027년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시기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나 모듈 기반의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차별화된 점 이런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기술 장벽을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감속기, 센서, 제어 기술 이런 부분이 워낙 이제 고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심각한 간병 인력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돌봄 시장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섹터를 아예 줄여놨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집중하나 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 로봇이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이런 부분도 함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휴머노이드 로봇 4개국 각국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치고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앞서갔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립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커버리지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새롭게 관찰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굉장히 이례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그러니까 K 화장품을 재평가했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K 화장품은 인디 브랜드를 주력으로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가 K 화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두 번째 상승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탄탄한 인프라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럭셔리 뷰티 민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를 잘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우리 K 브랜드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의 강점은 아시다시피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품질, 혁신 제품, 디지털 마케팅 능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에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또 강점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는 APR을 가장 좋게 봤습니다. APR 매수하라라고 하면서 유지입니다. 38만 원으로 가격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가격들이 새롭게 제시를 한 거고요. 일단 APR은 여기 인디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는 K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선도적인 인디 브랜드의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기업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아모레퍼시블 넘어서는 시총을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가 앞으로 오프라인을 확장하면서 장기 성장성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해서 파는 그런 세일 기간, 연말 기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프로모션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사는 거죠. APR, 뭐 화장품이나 기기 같은 경우를 그런 흐름으로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이제 아모레퍼시빅인데 여기는 중립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는 아니고 중립이고 상향이고 목표 주가는 13만 8천 원 정도고 여기가 완전 자회사 코스알엑스가 있잖아요. 한 4년 전에 지분을 매입했고 그리고 한 11월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이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코스알엑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익성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중립으로 상향한 그런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PR이 첫 번째, 그다음에 아모레퍼시브는 중립으로 상향했다라는 거고 코스맥스는 중립이에요. 그냥 18만 원이고 여기가 ODM 1위 기업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최근에 보면은 국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제시를 했는데 인디 브랜드 주도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수익성이나 주주 환원 이쪽에서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인 다른 기업보다는 주춤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은 줄곧 매도입니다. 매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까지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APR 제일 좋고 아모레퍼시픽 중립으로 상향했다는 이런 포인트 그리고 이런 목표 주가를 새롭게 커버리지했다라는 거, 제시했다라는 거, 새롭게 K 화장품을 재평가했다는 거 중요하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은
배당 성향 이런 부분에서 배당 성향 부분이나 배당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연말 연초에 배당 공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업별로 이런 배당 정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노려라라는 게 하나증권의 메시지였고요. 일단 배당 분리과세는 한시적으로 나왔습니다. 2026년도에서 3년간 2028년도까지고 내년 배당분부터 즉시 시행입니다. 뭐 1년 유예를 주면은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막자라고 하면서 내년 배당분부터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우수 배당 기업은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인하해 주겠다라는 거고 이러면은 기업들이 배당을 좀 할 요인들이 있는 거고 개인들은 투자 매력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거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원하면서 이제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분리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배당 성향이 40% 늘었거나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데 전년 동기 대비 1년 사이 배당이 10% 는 기업, 그러니까 딱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니즈를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들 일단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307곳이 된다고 하는데 요게 이게 다 써놨으니까 뭐 TV 보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셔도 되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캡처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증권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런 안정적인 배당주 외에 배당 성향이 낮았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 이런데 여기에서 세금 깎아준다고 하니까 배당 유인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 지금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상향이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보라고 하는 게 대신 하나증권의 메시지였는데 지금은 기준이 미달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가 반응은 앞으로 배당 성향을 높이면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 KB금융, 셀트리온, 삼성물산, 신한지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들어가 있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 그럼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중요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미달인데 앞으로 높아질 서프라이즈 기업들 꼭 챙겨보십시오. 자, 이제 12월 FOMC 내일 새벽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바쁠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환율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발빠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달러 원 달러 환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차 하단은 1,420원이고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400원대 테스트 정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4분기 평균 환율 같은 경우에 1,440원을 예상을 합니다. 전망이 1,420원이었는데 전망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급작스럽게 떨어질 리는 없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까요? 일단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급격한 약달러는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워낙 달러 수요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1,3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쉽지 않고 4분기 한 1,440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적 반등, 상향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평균 1,390원에서 1,400, 1,410원 결국 1,400원 이쪽이 뉴 노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연내에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질 전환 트리거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보시면 내일 새벽에 나올 FOMC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에도 만에 하나 점도표나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의견을 보였을 때는 약달러 효과는 약화될 것이다. 당연하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 리스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FOMC 같은 경우보다 이게 이제 16일 발표된다고 하는데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더 약달러 전환 트리거에는 중요한데 이게 ADP 민간 부분 고용입니다. 고용, 노동. 이쪽에서 11월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 해고, 주간 지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해요. 그런데 고용이 둔화되면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여서 달러 약세 현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로 흐름들, 고용 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BOJ,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이슈인데 이거는 19일에 진행이 되거든요.
일단 아시겠지만 12월 인상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엔화 강세면 달러 약세면 원화 강세 이런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지표이고 어쨌든 BOJ 같은 경우에는 최종 금리 전망이나 성장 가이던스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환율 대비도 적절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 앞두고 숨을 고르면서 찬찬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 시장에서 포인트는 무엇일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 중반입니다. 주 중반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바라볼까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매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점을 잘 쳐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어제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교란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면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락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당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 메이저들의 성향을 보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주체가 외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그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세력이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느냐 하면은 좀 내동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보고 그죠? 여기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분할 매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막 움직이면은 거기를 막 따라 들어가고 이것이 주도주인가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시장에서 이 주도주가 어제의 주도주, 오늘의 주도주 이런 애들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좀 매수가 강해지면 조금 쉬운 형태가 되고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떤 개인 성향의 이런 종목들이 될 때는 조금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주도주라도 이 주도주의 흐름이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베팅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수익 폭이 커지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지만 그것도 매수 주체의 그날에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뭡니까 이익 실현을 하는 그죠 마이너스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같은 저런 종목들은 지금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어떤 라인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종목은 또 슈팅이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찬찬히 한번 보는 전략이 좀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조금 유리기판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습니다. 아침에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뭐 대표적으로 퓨로틱스라든지 뭐 SK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어제도 제가 그저 말씀드렸던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그 장중에는 그랬지만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어떻습니까? 재료가 나오면서 그죠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종목들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이렇게 살짝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죠 또 시장에 또 부합되는 그런 어떤 가치들이 있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찬찬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돼 있는 뭐 이런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자금 여력에 여유가 있고 너무 마음이 막 급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조금 여유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유리기판 관련한 이런 반도체 관련한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뭐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상하로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움직임이 있을 때 막 따라가다가 그죠? 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에 쏟아버리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때 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조금 기술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고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종목들 시장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찬찬히 그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 분석해 주시면서 오늘의 관심주 필옵틱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분석이었습니다. 힘을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 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뭘 봐야 될지 포인트 바로 이어서 돈 되는 전략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승인된 고객에게 엔비디아의 고급형 AI 칩 HE200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사용 제한을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HE200 도입을 부분 허용하되 기업이 칩 필요성과 국산 대체 불가 사유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IT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선호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 사용 금지까지 검토 중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 허용 결정에 미국 의회는 중국의 군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 기류가 거세다. 초당적 의원들도 대중 첨단 칩 수출을 30개월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결국 이 싸움 누가 웃게 될까? (12월) FMC 이제 코앞입니다. 내일 새벽이면은 뚜껑이 열립니다. 금리 전망 필요하실 텐데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다 아는 사실 12월 FMC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이거에 대한 우려 같아요. 맞습니다. 매일 좀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지금 시장 금리 그게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한데 최근 들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약간 우상향 쪽으로 좀 돌아섰죠. 그러니까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연준이 인하하는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장기 금리도 내려오는 게 기본적인 추세거든요. 이거는 네. 지난 한 30년간 똑같이 움직였는데 유일하게 달랐었던 게 1998년도 그때만 좀 달랐고 지금이 좀 작년부터 올해가 매우 특이하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데도 미국의 10년물 금리, 장기 금리가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향을 줘서 실제로 돈 빌리는 건 연준한테 개인들이 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네. 결국은 일반 시중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10년물 이상의 그런 금리들인데 그것이 오히려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상당히 좀 뭐랄까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이 이제 1차적인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 가장 큰 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
예, 지금 미국이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한 120%가 넘어가고 올해부터 몇 년간도 보면은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예측한 거에 보면 이것이 향후 10년간 한 150%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 과연 이제 아무리 천하의 미국이라지만 내가 돈 빌려서 받을 수 있겠어? 또 이런 그러니까 저도 받을 수 있더라도 불안하니까 그렇죠. 예. 금리를 더 쳐줘. 이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 우려입니다. 지금 차트 제가 갖고 온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원자재 지수가 지금 다 사상 최고치예요. 금 가격 사상 최고치, 은 가격도 어제 엄청 올랐죠. 61달러 온스당 올라가면서 역대 또 최고치. 이제 구리도 좀 최고치입니다. 이게 다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가장 큰 이유가 보면은 원자재 ETF에 이미 돈들이 자금 유입이 많이 빨리 들어오면서 그것 자체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해지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자금이 가파르게 들어온다. 검정색이 이제 ETF의 자금 유입 규모입니다. 밑에 이제 그 하늘색 선이 원자재 ETF 지수고요. 원자재 네. 지수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차를 두고 동행하거나 선행해서 자금 유입이 먼저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도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것에 대한 투자 기회를 보거나 해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부채 부담, 인플레이션 부담 이 두 가지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당히 좀 그것 자체가 시장 금리에 녹아 좀 나오고 있다. 요것이 또 최근 들어서 약간 걱정거리를 띄우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매파적 인하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걱정이지만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금리를 하향 안정화로 녹여낼 거냐 아니면 거기에 반해서 상당히 4% 이상 4.5 뭐 이런 식으로 강고하게 갈 거냐가 결국은 연말 산타랠리 플러스 내년 상반기의 강세장 회복 여부 뭐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그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사리 이 문제는 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신경 쓰이는 게 일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2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궁금한 건 엔화의 추세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증시 발작 코드라고 할 수 있는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이것도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예, 제가 네. 이제 12월 되면은 FOMC는 히어로, BOJ는 빌런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약간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다행스러운 건 제 생각에는 적어도 12월 안에는 빌런은 안 되겠다. 그래요? 예, 다행스럽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따로 차트 갖고 왔지만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작년 말씀 주셨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했던 가장 큰 것은 소위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드는데도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네, 그때 160엔이 넘었었잖아요. 달러당.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실은 160엔이 150엔까지 거의 147까지 갔어요. 제 기억에 한 달 사이에. 급격한 반전이 있었던 것은 시장이 일본은행, BOJ가 금리 인상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는 엔화 약세가 여전히 계속될 거야. 배팅을 엄청 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우리 투기적 거래라고 하고 비상업적 거래라고 하는 소위 그 엔화 선물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빼면은 매도가 훨씬 많았던 것이 그것이 역대급으로 많았던 게 작년 7월, 6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갖고 이것이 소위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확 돌았으면서 순매도가 순매수로 바뀌면서 그 엔화가 160엔에서 147엔까지 한 두 달 사이에 급등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스러운 게 엔화 약세는 걱정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엔화 투기적 거래가 다행스럽게 순매수 비중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BOJ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적어도 그때와 같은 엄청난 이 통화 시장, 외환 시장에서의 엔화 급등, 그러니까 소위 이제 155엔대에서 뭐 147엔 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낮아져 있다. 근데 다만 지금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맞아요. 2%를 좀 뚫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뭐 30년, 40년물 금리는 뭐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높은 상태고 3%막 중후반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내년으로 갈수록 일본의 금리 상승이 뭐에 또 영향을 주냐면 미국의 금리 상승.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의 최대 또 채권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 많이 들고 있는데 굳이 보니까 이거 환전하는 거 비용 감안하면 굳이 내가 미국 국채 투자해야 돼?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팔고 일본 국채 사는 게 더 소위 환율 위험도 없고 네. 더 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은 또 다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개는 연결돼 있고 이것은 내년 한 해 동안 내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당장의 빌런은 아니겠지만 이게 급성 빌런은 아니라도 만성 빌런은 될 수 있겠다. 요걸 또 염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국의 흐름을 보면은 채권, 국채, 그리고 금리, 환율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정말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의 발작 코드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고 이번 주는 왜 우리 국민들하고도 약간 친숙한 외국 AI라고 해야 될까요? 챗GPT가 5.2를 발표한대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예상보다 좀 빨리 해서 구글 제미나이를 좀 인식하는 건가? 네, 그걸 좀 염두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난 8월에 5.0 모델 제시했을 때 좀 악평, 맞습니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 또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말씀 주신 네. 대로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는 크게 화두는 안 되고 있어요. 5.2 릴리스가. 근데 저는 매우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내일 새벽에 있을 그러니까 오라클 우리가 구글 진영 오픈 AI 진영 둘이 나눠 갖고 한번 저희가 전에 차트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구글 진영은 주가가 잘 날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네. 그 소위 브로드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진영이죠. 반면에 이쪽 편에 이제 오라클이 있는데 오라클이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오픈 AI하고 계약한 3천억 달러를 과연 잘 자금 조달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야만 그걸 투자해서 오픈 AI하고 협업을 해갖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계속적으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텐데 그러려면 지금 사실은 시장이 깜짝으로 좀 구글하고 오픈 AI하고 차이가 지금 오픈 AI가 원래 계속 1등할 줄 알았는데 구글이 그냥 1등하는 걸로 바뀌어버려서 야 그럼 우리 오픈 AI 믿고 돈 빌려줘도 돼?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이게 오픈 AI가 확실히 B2 입장에서는 정말로 역대급입니다. 지금 과거에도 이제 초기에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들이 아마존 1990년대, 스포티파이 2000년도 6년도 예, 이후에 예. 테슬라, 우버 그들이 상당히 돈을 못 버는 기간이 꽤 오래 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들이 총 누적으로 현금 소진한 게 30억 달러 이내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 4조 원 뭐 이 네. 정도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오픈 AI는 이 레벨이 차원이 다르죠. 지금 너무 15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차이가 돈으로 200조가 넘습니다. 지금 앞으로 4, 5년까지는 더 지금 투자하겠다는 거 다 감안하면 지금 현금 필요한 게 저만큼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오픈 AI가 압도적인 1등을 해줘도 저 돈 빌려줄까 말까인데 혹시라도 구글 제미나한테 계속 밀린다면 돈 빌려주는 게 이게 맞겠나 싶은 예.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투자처를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돈 빌려주는 게 쉽지 않으면 오픈 AI와 연관된, 그럼 이게 또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프트뱅크, 네, 지금 네, 네, 네. 그것도 지금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얘기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지금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오라클의 실적 발표보다도 오픈 AI가 이번에 발표하는 챗 GPT 5.2 그거와 또 1월 달에 발표된다는 저 비디오하고 이미지 생성하는 데의 새로운 버전 요 두 가지가 구글 제미나이 3.0과 겨루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느냐 여부가 오라클 같은 데가 돈 빌리는데 엄청난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서 그것 자체가 상당히 또 새로운 FMC만큼이나 AI 진영에서는 엄청난 화두가 될 수 있어서 네. 그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제 대기하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앞서서 앵커 브리핑에서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모건 스탠리가요. 휴머노이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거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다 이렇게 좀 픽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중국 시장이 엄청 무서운 센 경쟁자다. 경쟁자라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픽을 했다는 얘기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그 두 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긍정적이고 좋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AI도 초기 시장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더 초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누가 승자가 될지를 미리 이거 소위 말하는 미리 예단하고 거기에 너무 집중 투자하다가는 나중에 좀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휴머노이드 로봇 컨셉으로만 삼성전자 전기는 그걸로만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뭐 세 다리도 되겠네요. 뭐 반도체 뭐 이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삼성전자 SDI 그 전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것은 이제 국가별로 좀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확실히 두뇌에 해당하는 이제 AI 자체의 강점이 있고 또 로봇도 완성형의 관점이 있는 거죠. 테슬라의 결국은 옵티머스 뭐 이런 것들 저희 우리가 딱 봤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이제 물리적인 AI의 관점이 있다고 하면 중국은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위 비용 대비 효과, 가성비에서는 중국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그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중간에 약간 끼어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걸 잘 활용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사실은 강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기의 MLCC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고 전자의 뭐 반도체는 당연히 AI나 뭐 모든 것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점이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이런 것들을 이러한 자동화 기술 자체를 현장 소위 생산 라인에 직접 가장 최신 기술을 투입해 본 정말로 전 세계 몇 안 되는 또 그러한 또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강점이 달리 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경쟁 시장이 궁극적으로 지금부터 10년 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솔직히 가봐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너무 한쪽에 쏠리기보다는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톡톡 찝어준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사실은 요거는 약간 글로벌 투자가 오히려 더 또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봇은 정말 시기의 문제이지 계속 눈여겨봐야 할 대세 섹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면 미국 생물보안법. 그러니까 최근 이제 K바이오주 막 들썩들썩하면서 분위기 괜찮은데 연내 통과 가능성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다행스럽고 이것이 이제 바이든 시절이 2023년인가부터 시작이 돼갖고 드디어 이제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정말 다행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지역에서 뭔가 소위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겠다라는 근본적인 생각 중에 이것이 결국은 바이오 쪽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일종의 중국 고립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 기대가 충분히 높고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트럼프 정부잖아요.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사실은 바이든의 그러한 중국 고립 전략 미중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승계한 듯 했으나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느낌.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H200도 우리 허가할 수 있어. 뭐 물 단서 조항들은 있지만 갈 때 같아요 그런 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트럼프의 코가 석자입니다. 내년도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워낙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모든 거를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아까 이 생물보안법도 민주당 하의 바이든이 주도했던 거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트럼프가 필요하면 또 언제든 또 싹 바꿀 수가 있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와 관련된 투자 기회야 충분히 누리시되 언제든 트럼프가 조변석계처럼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에 너무 몰입돼서 집중 투자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그 리스크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갈대 같은 남성형 리더형 여기에 좀
폐해인데 좀 뚝심 있게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K바이오 측면에서는.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3위금 보유국인 이탈리아가 중앙은행이 쥔 금의 주인을 국민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관련 예산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겉으로는 국민 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425조 원에 달하는 금을 팔아 국가 부채를 줄이려는 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2,452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하지만 유럽연합 규정상 금은 재정 지출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자 유럽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가 실제로 금을 매각할 경우 단기적으로 금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재정 불안이 부각될 경우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수요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하나, 이탈리아가 진짜로 금을 팔까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정말 신기한 키링을 발견해서 오늘 트렌드 속으로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이 루이비통 붕어빵 키링입니다. 최근 루이비통이 이탈리아산 가죽으로 만든 붕어빵 배참을 141만 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 직후 온라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붕어빵 아니냐, 141만 원이면 차라리 따끈한 슈붕을 사 먹겠다며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루이비통은 이번 시즌 붕어빵 외에도 도넛이나 크로아상, 초콜릿, 비스킷, 포춘쿠키 등 달콤한 간식을 테마로 한 백참을 100만 원대 가격에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루이비통만 이런 소품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원래 명품 브랜드들이 꾸준히 푸드키치 감성을 백참 키링 라인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펜디는 스파게티, 프렌치 프라이, 만두 등 동서양을 넘나드는 글로벌 음식을 주제로 백참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멀티컬러 가죽 소재로 제작된 이 백참들은 가격대가 80만 원에서 13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귀여운 점이 이 만두와 라비올리 모양 백참은 내부에 지퍼 수납 공간이 있어서 실용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발렌시아가는 감자칩 봉지 모양 백참을 116만 원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MZ세대 사이에서 백구, 가방 꾸미기가 유행을 하다 보니 업계 전반이 백구템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 브랜드들이 앞다퉈 백구템들을 내놓자 호텔 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을 앞두고 브랜드 감성을 듬뿍 담은 한정판 백참들을 출시하며 리테일 굿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랜드파크의 켄싱턴 호텔 앤 리조트는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호텔 굿즈 켄싱턴 베어의 시즌 한정판 메리베어 키링을 선보였는데요. 무려 1000개 한정으로 제작된 이번 키링은 켄싱턴 호텔의 시그니처 굿즈 라인인 켄싱턴 베어 시리즈의 연장선입니다. 호텔리어를 모티브로 만든 곰인형 시리즈로 도어맨이나 셰프, 총지배인, 룸메이드 등 각기 다른 유니폼을 입은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호텔의 스토리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굿즈가 사실 모으는 재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호텔 업계가 이렇게 백참과 키링 굿즈에 힘을 주는 이유는요. 단순히 기념품 판매를 넘어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고 객실이나 식음료 중심이었던 기존 수익 구조를 리테일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요즘 트렌드는 다이어리 꾸미기인 닭구, 신발 꾸미기인 신구, 그리고 이제는 백구까지 별걸 다 꾸미는 별닭구의 시대입니다. 다음은 도대체 뭘 꾸미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러다 보면 주식 꾸미기, 죽구가 생겨서 포트폴리오를 좋아하는 알파벳이나 좋아하는 색깔들로 꾸리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저거
붕어빵 저거 몇 개 사 먹을 수 있나요, 저걸로? 물론 붕어빵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긴 했는데 저거는 좀 그쵸. 어쨌든 HBM 칩도 나오고 뭐 명품 회사에서 저 붕어빵도 나오고 참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주식 꾸미기 얘기 나왔는데 제가 준비하는 어떤 그 커뮤니티의 그런 밈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다가 그런 뭐 재밌는 것들을 갖다 붙이는데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 댓글도 그렇고 보다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댓글 학원을 다니는지 아니면 저거 무슨 뭐 포토샵 학원을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런 거를 갖다 붙여서 저런 해석을 할까? 저도 놀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도 정말 촌철살인의 그 재미있는 글과 이 그 뭐 밈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꾸미기가 이런 어떤 저런 일련선상의 그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앨런 머스크 좋아하시고 앨런 머스크 막 밈 만들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 주식을 사랑하고 오래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가짐을 그 다독이는 그런 그 부분도 있으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그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밈들 확산이 더욱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소개할 것도 많겠죠. 자, 오늘 코스피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 군계 일학이네요. 지금 장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1위부터 20위 안에 플러스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살짝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두산 에너빌티가 빨간색이랑 그냥 검정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합, 강보합 지금 한 끗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확실히 지금 빨간불이 그냥 계속 들어와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저기 현대모비스도 살짝 플러스 들어왔네요. 그렇죠? 근데 전부 다 한 끗 차예요. 강보합인데 하나 내려가면 그냥 보합입니다. 검은색은 어제 그 종가랑 가격이 똑같은 거잖아요. 세 개는 지금 그러고 있고 빨간불, 검정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지금 확실히 빨간불 들어온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다시 한번 58만 원 돌파하면서 60만 원에 다가서고 있어요. 자, 개요 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봤죠? 이천에 본사가 있어서 쌀 맛있는 곳, 그렇죠? 근데 너무 제가 경기도 이천시 시민들도 보고 계신데 너무 그쵸 이게 그쵸 서울 사람이라 그래요. 자꾸 맨날 뭐 해운대 하면은 거기 해운대 바다의 도시, 뭐 이천은 쌀의 도시 이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뭐 다른 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서울 사람이 단순해서 그래요. 어쨌든 경기도 이천시에 1949년에 설립돼서 본사가 있고요. 4개의 생산기지와 3개의 연구개발법인, 해외 판매법인이 여러 개 있다. 자, D램 낸드 플래시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주력 생산. 이게 지금 그 삼성전자와 똑같은 부분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D램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서 캐시카우가 창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바로 이 씬에서 마지막 남은 3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훨씬 더 큰 시장이 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타진하려고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애플은 자체 칩을 만들어서 iOS 생태계를 아예 구성을 하고 있고 퀄컴이라는 회사는 이제 통신 칩에서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GPU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인텔이 CPU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뚫고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제조를 해볼까? 근데 이제 파운드리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는 또 TSMC라는 대장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쪽을 이제 조금씩 파면서 나가는 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D램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주로 생산하고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가 또 따로 있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설명드리면서 얘기 드렸는데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를 분사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크다고 했죠.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뭐 일라일이라던가 뭐 GSK라던가 외국 다국적 제약사에서 이 설계 이른바 설계도죠. 이런 약을 만들어줘라고 뭐 삼성 바이오 저기 로직스한테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래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신약 개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라일리, 글락소 스미 클라인 이런 애들이 그거를 맘 놓고 맡길 수 있겠냐 이거죠. 그 약을 만들어 달라고 약의 설계도를 넘겼는데
만약에 나쁜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냥 그거 베껴가지고 만들어버리면은 야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바이오 에피스 신약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니 퀄컴이라는 회사 아니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여기다가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파운드를 맡길 수 있겠냐 이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쁜 맘 먹으면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 이대로 만들어달라고 칩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지네가 칩을 그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개발하는데요? 우리가 설계한 건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태생적으로 TSMC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TSMC는 절대 최종 제품을 만들지 않잖아요. 설계도 그려준 대로 제조만 하지. 메이드인은 다 거기 붙여서 나가죠. 맡긴 업체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종합반도체 기업이어서 그런 거예요. TSMC는 처음에 탄생될 때 제조 전문 기업으로 태어났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무슨 기업이었어요? IDM이라는 종합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씬으로 가면서 우리가 막 분업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전공정, 후공정 뭐 이렇게 쫙 나눠져 있잖아요. 앞에 뭐 우리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막 나오잖아요. 8대 공정, 10대 공정, 뭐 3대 공정 해서 나오는데 노광, 식각, 증착 뭐 이런 게 중요 3대 공정, 전공정이고 뒤에 가면 이제 뭐 그 검사하거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패키징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메모리 반도체 씬에서만 있었으니까 그걸 다 했다는 거죠. 처음에 설계하고 제조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것까지 혼자 다 했단 말이에요.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원화가 이루어진 거죠. 수직 계열화 속에서. 근데 이제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고 고객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 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일원화된 한 라인의 그 체계에서는 여러 개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라인을 이걸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근데 반도체 그 공장이 한두 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요 파운드리 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거기를 조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깨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태생이 됐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TSMC는 제조 전문 기업으로 탄생된 거라 거기에서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메모리 반도체 봄이 와버린 거예요. 대박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뚫고 들어가려다가 시장이 훨씬 크니까 거기서 이제 한계에 막히고 있었는데 태생적 한계 내지는 기존의 강자들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디램 낸드 플래시 이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완전 황금의 봄이 와버린 거죠, 이게. 그 완전히 좀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 씨는 아예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메모리가 너무 잘 되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HBM, 그러니까 이제 HBM이 저 D램을 쌓은 게 HBM이니까 HBM이 잘 되는 게 뭐 다른 부분이 잘 된 게 아니에요. D램이 잘 된 거예요, D램이. 원래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녹아나 버리니까 뭐지?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타진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잖아. 메모리만 열심히 만들면 되겠네.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버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트레이닝 인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학습 추론이죠. 인공지능들이 뭐 챗GPT, 뭐 제미나이 뭐 많잖아요. 클로드 이런 애들이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막 쌓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추론 과정으로 넘어왔죠. 이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막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치잖아요. 너 뭐 아이유 알아? 그 아이유에 대한 뭐 미담, 숨겨진 미담 좀 알려줘. 그 아이유에 대한 미담을 쫙 써줍니다. 이미 학습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유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 질문에 바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론 시장으로 넘어갈수록 더욱더 이제 서버 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HBM은 계속 들어간다. 요즘에 뭐 여러분들 구글 TPU니 뭐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니 뭐 엔비디아의 GPU 위협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엔비디아의 GPU가 뭐 거기서 두뇌의 중심 역할을 하던 TPU가 대체를 하던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 나오던 테슬라가 자체 칩을 개발해서 그게 더 오르던 어쨌든 간에 HBM은 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녹아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이게 비중이 오히려 지금 뭐 거의 키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그 커뮤니티에 회자가 되는 이슈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자, ADR이죠. 우리 많이 보죠. 노보노디스크, TSMC, ASML. 우리 그 다 무슨 어디 거예요?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그렇죠? 그리고 ASML 네덜란드. 그 TSMC 대만.
근데 왜 미국 증시 얘기할 때 맨날 어제는 뭐 TSMC가 어쨌어요, ASML 어쨌어요, 노보노스가 어쨌어요. 왜 그 얘기를 하죠? 다른 나라 회사인데요. ADR로 상장이 돼 있거든요. 미국 증시에. ADR이 이제 아메리칸 디파지터리, 제가 성문기초영문법 시절 사람이라 발음 안 좋아요. 그 리십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주식 예탁증서, 여기 이제 아메리칸이 미국에 상장하면 아메리칸이고, 이게 만약에 일본에 상장하면 여기 뭐가 붙겠어요? J. 그럼 JDR이에요, 그거는. 일본 증시 상장됐으면. 재팬. 이게 나라 이름이에요, 앞에가. ADR은 이제 이 미국에 그 주식이 직접 그 주식이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증서를, 은행에다가 이 지금 자산을 맡겨놓고 주식 예탁증서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주식을 활용한 미국 증시 상장, 이 얘기가 지금 나와서 이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잖아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답변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워딩입니다. 당사는 자기 주식을 활용한 미국 증시 상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매하죠. 검토 중이라는 게 검토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근데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이 언론에 나온 뉴스는 이거예요. 2.4% 자사주중의 2.4%를 ADR로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일단 답변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일단은 조회 공시 요구, 이 시한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 돼서 빨리 발표를 일단 한 것 같고요. 자, ADR이 이렇게 나오죠. 미국 내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보관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ADR이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미국 증시에서는 우리가 서약 개미분들이 그냥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보노디스크도 살 수 있는 거고, ASML도 살 수 있는 거고, 프랑스의 사노피도 거기 상장되어 있는 거고, 이탈리아의 페라리도 상장돼서 똑같이 주식처럼 거래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ADR로 상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도 지금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이제 대퇴원, 그쵸? 붙여주죠. 왜냐면 우리 항상 잘 나가면은 대를 붙여요. 페이커 이상혁 선수 뭐라고 합니까, 맨날? 대상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면 대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SK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대퇴원 이렇게 붙였고요. 3전에서 옆 동네 잘 된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닉스 축하해요. 부러워요. 자, 이분은 마음씨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 부러워서 옆에 와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분은 이제 잘 될 거예요. 삼성전자도 잘 될 겁니다. 왜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내일은 아마 삼성전자 게시판에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가서 3전 부러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이 와서 댓글을 다셨고요. 자, 분할 매도 시작하니까 오르네. 팔면 오르는 건 과학인가요? 아, 물론 이런 게 게시판마다 다 있습니다. 희한하게 개인 투자자들 본인이 팔면 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마치 인간 지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내 계좌를 누가 보고 있나? CCTV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근데 얼마나 된다고 모니터링 하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 시가총액이 1,2고 거기 투자하는 그 금액이 얼마인데 내가 뭐 아무리 뭐 한 10억, 50억 투자한다고 해도 바닷물 전체에 있는 스티로폴 알갱이 하나밖에 안 돼요. 뭐 그걸 다 CCTV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느낌이고. 자, 어쨌든 아파트도 현금 매수한 강남은 안 빠진다. 이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를 강남 아파트의 비유를 또 하셨더라고요. 자, 닉스 축하해요. 부러워요. 오늘 저기 SK하이닉스 게시판에 코멘트로 꼽았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좋네요, 보니까. 그렇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거래소로 이전한다고 했더니 알테오젠이 빠지네요. 자, 코스닥이 약간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게 사람은 아닙니다만 알테오젠이 이제 미울 수가 있잖아요. 야, 너 코스닥에서 우리가 다 키워놨더니 거래소로 쪼르르 가? 에이, 가는데 뭐 해라 하면서 약간 코스닥이 사람이라면 그렇죠? 약간 코스닥이 어떤 사람 원장님 같은 거라면 학생인 알테오젠 보고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인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클로봇이에요. 자, 클로봇 요즘에 상당히 좋죠. 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가 간 다음에 두뇌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클로봇이 이제 가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클로봇이. 자, 이제 클로봇으로 이제 바꿔야겠죠? 자, 클로봇이 이겁니다. SK하이닉스 차트를 약간 좀 SK하이닉스의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오랜 구간의 차트를 약간 축약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죠? 자, 상장되고 저렇게만 가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들 저거 바라시잖아요. 상장되고 나서 저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오늘을 꿈꾸지만 그렇죠. 내 특정 종목을 또 하면 또 뭐라 그럴까 봐 아시죠? 많잖아요. 그 상장되고 나서 그래프가 마치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파란 계단을 계속 내려오듯이 도대체 얘는 왜 상장을 시켜준 건가? 그렇죠? 그 이해가 안 되는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로봇을 제대로 탔죠. 자, 지금 기억해요 보겠습니다. 클로봇은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두뇌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무슨 뭐 두산 로보틱스든 그 로봇이 움직이려면은 뇌가 있어야 될거든요. 뇌. 우리 터미네이터 보셨죠? 터미네이터 아무리 겉으로 막 저기 건장하고 멋있게 만들어도 그 다운될 때 못 다운돼요. 어떻게 하면 다운됐어요 그때? 뇌 꺼지면 다운되잖아요. 삑 하면서. 그렇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뇌가 없으면. 자, 그래서 2024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 있네요. 그러니까 로봇이 아니라 솔루션이잖아요. 솔루션. 그렇죠? 로봇 깡통에다가 이 지금 영혼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솔루션 저 뭐라고 읽어야 되냐요? 카멜레온. 그렇죠? 카멜레온. 그다음에 이기종으로 FMS 관제 솔루션 시로모스라고 읽어야 되네요. 시롬스를 라이선스를 공급한다. 공공생활 및 물류 자동화 영역에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분기 보니까 연결 매출액이 38.9% 증가했네요. 일단 매출액이 커졌다는 것은 외형이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내실을 보면은 영업 손실은 46.4% 감소, 당기순 손실은 59.1% 감소. 자, 아직 영업 쪽 그리고 당기순이익 쪽은 순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고 있네요. 근데 손실 폭이 일단 감소한 부분이고요. 상장한 회사들이 대부분 저런 경우가 많죠. 얼마 전에 상장한 것들은 대부분 더 그걸로 상장해 주잖아요. 특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은 이익이 안 나는데 얘네가 씨앗을 뿌려주고 영양분을 조금 무상 공급해 주면은 잘할 것 같은 애들을 특혜를 줘서 상장을 시켜. 재무제표가 시뻘게도.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잘 되면은 그 돈을 갚아 나가면서 흑자 전환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영업 손실, 당기 손실을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솔루션 라이선스 공급 서비스 매출이 시현하였으나 초기 사업 확장에 따른 인력과 연구개발 비용 등 증가로 영업 손실 발생함. 그쵸? 바로 저거죠. 지금 로봇에 처음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주가는 미리 오르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특허가 많네요. 88건 특허 출원했고 44건의 등록을 보유했고 GRPC 기반 관제 시스템, AI 자율주행 기술 개발, 로봇 산업 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 어쨌든 로봇의 두뇌를 만들어주는 업체,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뮤니티 볼까요? 이 당연히 좋겠죠. 아, 뉴스를 봐야겠군요. 뉴스를 제가 놓쳤어요. 자, 뉴스가 뭐가 있었나요? 그 전에 네, 코리아 VC 어워즈 2025에서 상을 받았어요.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크롬스라고 읽어야 되는데 제가 더듬었네요. 크롬스 여기 자 이게 좀 기사에는 되게 친절하게 이런 기자님들이 좋아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한글과 영어 이렇게 친절하게 그 어려운 단어도 가로치고 설명해 주는 기자님이 있고 그냥 어려운 단어 막 다 그냥 나열만 해놓은 분은 그걸 또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 챗GPT 가가지고 친절하게 다 써놓으셨습니다. 크롬스는 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이고 아까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은 카멜레온이에요. 자, 요거를 가지고 지금 상을 받았네요. 올해의 투자 기업으로 지금 선정이 됐네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 되니까 여러 가지 시상식들이 열리잖아요. 이런 분야도 시상식들이 열려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스팟은 사족 보행 로봇에 그 활용하는 순차 감시 서비스네요. 그 말고도 많네요. 산업용 청소 로봇, 건물 내 배송 서비스, 가족용 서비스 로봇. 아, 이제 보니까 역시 이게 그거 같네요. 제가 바이오 기술 수출 플랫폼 얘기한 거. 바이오 기술 수출 플랫폼 어디 적용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아무 데나 다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 기술 수출 플랫폼은. 이거 똑같잖아요. 요거는 소프트웨어라. 어디든. 아, 그것도 얘기 들었는데 윈도우가 델에서 만든 컴퓨터든 휴레패커드에서 만든 컴퓨터든 레노버에서 만든 컴퓨터든 그걸 가리지 않죠. 레노버 컴퓨터에도 윈도우 깔면 돌아가는 거고 델에도 휴레패커드에도 윈도우 깔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이게 바로 솔루션이 그런 거예요. 가정용 로봇이든 산업용 로봇이든 무슨 기어다니는 로봇이든 이족보행 로봇이든 어디든 솔루션은 제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게
그 부분에서 좋은 거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클로버 저거 너무 귀엽네요. 이제 이분이 또 생활 속에서 만난 거를 찍어 놓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활 속의 투자. 물론 이게 결과가 좋아야 되지만 시작이 저렇게 되면 주식에 흥미를 가질 수가 있다고. 저분이 뭐 저기 지금 약간 유통업체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지금 만나신 것 같은데 저도 뭐 백화점 가니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인가? 그 팔이 커피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 바리스타 옆에서 원두 커피를 볶고 있더라고요. 로봇팔이. 그래서 봤는데 두산이라고 크게 써 있길래 저거는 이분이 만나신 것 같은데 클로봇이라고 써 있는 걸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데 만났을 수도 있고 이걸 보고 투자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면 친숙하고 내가 조금 더 클로봇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너무 귀엽죠 지금 클로봇. 지금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저게 나중에 더 발전돼서 정말 이족보행 로봇처럼 이제 발이 생기겠죠.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데서 구성을 해야 될 거고 얘는 솔루션 제공하는 건데 저 형태가 점점 인간을 닮아갈 거예요. 자, 뭐 옵티머스 보시죠. 테슬라 옵티머스는 정말 똑같잖아요, 인간이랑. 자, 보니까 이분은 이제 자세히 써놓으셨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자기의 의견, 자기의 어떤 성과를 처음에 7,000원대 후반대에 사서 자,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5만 원이에요. 이분 대박이죠. 7,000원대 후반대에 사서 수익 잘 보고 다시 진입했는데 또 100% 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잘해요. 근데 뭐 수익금 얼마 안 된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잘 만나면 공부한 게 빛을 보는 것 같아서 올리네요. 리포스트 맞았제. 의도가 아니라 매매 관점 공유 및 향후 주가의 연결고리가 돼서 올립니다. 하면서 그런 뭐 공부한 자료들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막 뭐 자랑하고 야 너네는 뭣도 못해 나는 이만큼 났는데 이런 거면 안 따왔죠.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 공유하고자 올렸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굉장히 훈훈하다 올렸고요. 그다음 맛있다 야미야미 뭐 이거 우리가 야미야미 맛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맛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요.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거는 지금 이번 달에도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니까 손실 보신 분이 정말 그 꼭지점에 사신 분 빼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죠. 물리신 분이 없으니까 게시판 분위기가 좋아요. 계속 하락하는 것들 게시판 가보세요. 정말 지옥입니다. 서로 헐뜯고 진짜. 그러니까 그 항상 오르는 거를 어쨌든 해야지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게시판에 글이 너무 험악해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이 험악하지 않고 정신 건강에도 좋으려면은 항상 오르는 종목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그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두 개를 섞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오늘은 SK 하이닉스 게시판에 있는 건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림 꼽은 커뮤니티랑 지금 글을 꼽은 커뮤니티랑 달라요. 근데 두 개 중에 고르지 못하겠더라고요. 두 개가 너무 끼리예요. 제가 보기엔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 이 지금 사파는 누가 이런 거를 올려놓으셨고요. 이분은 정말 50년, 100년이 가도 이 밈은 돌 것 같아요. 김혜수 씨랑 정말 너무 인상적인 신 스틸러의 활약이었기 때문에 마표 대교가 무너졌냐 그분도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글을 띄우겠습니다. 오늘의 촌철살인 마블 코멘트는 빠밤. 자, 오늘 요 SK 하이닉스의 그 공시를 보고 이분이 해석을 올리셨는데 정말 이건 것 같아요. 밑에 한 줄 더 있죠. 자, 주식시장의 언어가 있는데 아까 SK하이닉스가 뭐라고 조회 공시 답변을 했죠?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검토 중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저분이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저거는 실제로 하겠다는 뜻이다. 만약에 정말로 안 하겠다는 거면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했을 것이다. 이분 말 딱 맞지 않나요? 만약에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이나 이런 게 생각이 없었다면 아까 조회 공시 답변을 사실 무근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겠다는 뜻과 가깝다. 이런 해석이 저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를 했고요. 이제 이 지금 꽁트를 제가 재현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림이 그렇지 노름이 뭐야? 파도야 파도.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제 이것들은 다 죽었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FOMC 결과와 함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내년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건데요. 과연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매파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보합 그리고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망세가 짙은 모습 보여집니다. 4,142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상승세가 조금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0.25%가량 상승, 933포인트 계속해서 지나가는 모습 체크됩니다. 코스피 200이 0.17%가량 오르면서 586포인트 지나갑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 그리고 큰 폭의 하락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매매 동향 보시면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기관은 순매도로 전환, 매도폭을 키우고 있고요. 1,5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폭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17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 1,200억가량 강한 사들인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1,2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300억가량, 기관은 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4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1,470원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원가량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다시금 1원가량 오르면서 1,4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죠. SK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미국 증시에 ADR로 상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공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0일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사는 자기 주식을 활용한 미국 증시 상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로 재공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탁증서는 증권의 해외 시장 유통을 위해 발행하는 대체 증권인데 미국에서 발행하면 ADR로 불립니다. 미국 내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보관한 뒤 이를 기반으로 발행해 미국 증시에서 주식과 동일한 효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증서인데요. ADR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18%가량 오르면서 코스피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SK 하이닉스 이 호재를 안고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58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상승과 함께 SK 스퀘어도 오늘 상승 중인데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0.15%가량 상승, 32만 3,50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 SDI가 미국 현지 에너지 인프라 업체와 2조 원대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 기간은 2027년부터 약 3년간인데요. 계약 규모가 2조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올해 삼성 SDI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최소 15%를 넘는 대규모 계약입니다. 삼성 SDI가 이번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 셀은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 2.0에 탑재됩니다. SBB는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화재 안전 장치 등을 통합 설치한 일체형 ESS 솔루션인데요. SBB 2.0은 각형 LFP 배터리가 적용된 첫 모델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 SDI는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포트폴리오를 LFP 배터리로 확장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ESS용 각형 배터리의 글로벌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52주 신고가 썼는데요. 삼성 SDI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39%가량 급등 중입니다. 32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도 벤츠와 2조 원대 공급 계약 소식을 이번 주에 밝혔었죠. 오늘은 0.11%가량 소폭 상승 중입니다. 44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가 2032년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 규모로 커질 인도 조선 시장을 잡기 위해 스미스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47년 세계 5위 조선 강국을 목표로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조선소 건립에 나서고 있는데요. HD 현대가 인도 타밀나두주 정부와 신규 조선소 건설에 관한 배타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다만 HD 한국조선해양은 인도 조선소 설립 추진에 대한 투자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어제자로 공시했는데요. 인도 타밀나두주 정부와 업무 협약은 체결했지만 투자 금액 등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 규모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투자 규모에 대한 해명 공시를 내놓은 거죠. 한편 전략적 제휴 자체에 더욱더 무게를 두면서 향후 인도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 기대감 속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이번 주 약 10%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이거래일 연속 상승에 이어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1.21%가량 하락 57만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0.34%가량 오늘은 쉬어갑니다. 44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 하나오션 주가도 오늘 2.34%가량 하락 11만 2,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FOMC를 앞두고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없는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2월 들어서 4,100선을 회복하고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향후 시장에서 주목할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와 이어서 시장 전략까지 살펴보시죠. 삼진어묵으로 알려진 삼진식품이 코스닥 상장에 다시 도전합니다. 증시 침체로 계획을 초래한 뒤 약 4년 만에 재도전입니다. 당시 기업 가치는 6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매출 증가세를 반영하며 750억 원을 웃도는 몸값을 제시했습니다. 삼진식품은 어묵 베이커리 매장 삼진어묵을 확대하며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삼진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 매출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은 2023년 이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는 일본 어묵의 인지도와 시장 지배력이 더 높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삼양식품이 그 불닭볶음면을 통해서 해외에서 큰 히트를 치면서 높은 밸류를 부여받았듯이 결국 삼진식품도 해외에서 특히 이제 일본 어묵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이 일본 어묵과의 경쟁에서 결국 좀 승리를 해야 그 높은 밸류를 좀 부여받지 않을까 싶고. 고도화된 배합 기술들이 개선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어묵 산업들이 원가 개선이 대폭적으로 진행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품질은 오히려 더 나은 품질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기초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묵이 일본이 맛있지 않냐 하는데 앞으로 어묵이 훨씬 더 맛있고 또 원가들 생산 경쟁력들도 있는 그런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삼진식품은 어묵 특유의 비린 맛을 줄이고 보관과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온 어묵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개척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70년 전통의 삼진식품이 다시 코스닥 문을 두드렸습니다. K푸드 다음 타자 자격이 글로벌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 초 뜨거웠던 소식이었죠. HD 현대중공업이 인도에 조선소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조진 타키오 대표님 모시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HD 현대중공업이 인도의 조선소 약 3조 가량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 초반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조선 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어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조회 공시를 어제자로 했더라고요. 예. 그 조회 공시가 낯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신문 기사나 아니면 또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떠도는 풍문, 그래서 정확한 이름 풍문 조회 공시입니다. 그 해당 사항이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당사자에게 종목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사가 있었는데 진위 여부를 너네가 밝혀주시오. 왜냐하면 그 진위가 맞다면 기사 사실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그 판단을 돕고자 풍문조회 공시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문조회 공시에 대해서 거래소가 질의를 하면 질의를 받은 종목은 통상 하루 이내에 거기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풍문조회 공시에 대해서 HD 그룹이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 답변했냐면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제 좀 전에 들으신 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1조이지만 해당 기사는 3조 원 정도의 인도에다가 울산판 인도판 울산을 갖다가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선소뿐만 아니라 조선소를 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생태계. 당연히 이제 조선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짓겠다. 그래서 인도판 울산을 짓겠다라는 것이 이제 해당 기사의 내용이었고 그 기사는 뭐 조선일보, 매일경제를 비롯한 유수의 언론들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거래에서는 매일경제라고 찍었지만 어쨌건 많은 언론사가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위 답변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검토 중이다. 그러면 검토라는 얘기는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회 공시를 했는데 해당 종목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면 틀린 내용이고 기사가 틀렸다는 뜻인 거고 검토 중입니다 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다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통상 구체적인 수치는 뭐 조율 중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면은 검토 중이고 거기다 뭐라 하느냐 투자 금액 등 간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지만 나중에 1개월 내에 다시 이제 추후 공시하겠다 답변을 했죠. 그렇다면 큰 개요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HD 그룹이 현대중공업 그룹이었죠. 현대중공업 그룹이 HD 그룹으로 이제 개명을 했는데 HD 그룹이 인도에다가 하나의 조선소를 건설하는데 그치 않고 전체 큰 생태계를 건설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마스가에 이어서 스미가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인도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인도는 뭐 지리적으로 보시면 사실 삼면이 바다로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 한반도, 이탈리아 반도라고 하기에는 반도보다는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좀 대륙의 수준의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인도의 이제 그 인구가 뭐 14억 되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중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대 인구 강국입니다. 그러면 삼면이 바다인데 정작 인도 모두 총리가 봤을 때는 이 바다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자생적인 인도 고유의 조선소가 없다. 이 점 너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사실은 인도에서 자생적 조선소를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은 이 인도에서 조선업을 키울 것이고 조선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 카운터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으며 심지어 HD그룹을 선택했다는 것은 1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1년 전에 나왔는데 다시 좀 조용해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HD그룹이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인도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 필요한 지역도 인도도 땅덩이 넓으니까 어디에다 먼저 선제에 투자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해당 지역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조선소를 건설하려면 바다도 있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수심이 깊어야 됩니다. 수심이 깊으면서 풍랑이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높지 않아야 되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좀 평안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지역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해서 3조 원 정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기사의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HD그룹이 거래소에서 질의를 하니까 검토 중입니다. 추가로 이제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먹거리로 한국 조선업의 또 하나의 중요한 먹거리다라는 점에서 HD그룹이 먼저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뭐 인도가 대규모 투자를 이제 단행하는 이유가 인도에 단행하는 이유가 도크 때문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한국 조선업종의 주가를 보면 한 2년 전부터
그 계속 고난의 행군 시절에 적자에다가 이 회사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뭐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뭐 지금 하나오션 바뀌긴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계속 적자 거듭하다가 산업은행으로 채권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다가 2년 전부터 사실은 전체적 조선업종의 그 재무제표가 이제 다시 적자로 반전됐습니다. 첫 번째 동의는 이제 카타르발 대규모 이제 LNG 산업이 발주되면서 HD그룹이 거기다 수혜를 겪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그 대우조선해양도 잇따라 이제 그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선반영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HD그룹을 비롯한 HD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올라갔는데 결국 카타르에서 그 수주한 LNG선을 갖다가 받기에도 벅차다. 도크가 없으니까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또 다른 2차 훈풍이 어디서 불어왔느냐? 미국에서 불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이맘때 뭐 작년 11월이긴 한데 그때 이제 그 당선되자마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국에 미국의 조선업을 키우려고 하니 당신네 나라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한국 조선업이 한 번 더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낸 것은 고마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카타르에서 발주한 LNG선을 갖다가 건조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도대체 미국에서 요구한 그 온갖 군함이나 특수선과 또 LNG선은 어디서 지을 거냐라는 것이 당연히 의문부호가 찍히죠. 이거를 HD그룹은 어떻게 풀기로 했느냐? 한국에 있는 뭔가 이렇게 지배구조를 갖다가 개편을 하면서 HD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를 합병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필리핀에 이미 조선소를 갖다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 조선소를 짓기로 하고 이런 가운데 이번에 서로 터진 뉴스가 인도에다가 장기적으로 3조 원을 투자해서 조선소를 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크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라고 여러 가지 그 다각도로 나눈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미가에 앞서서 마스가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핵잠수함에 대해서 에이펙 기간에 또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조선이 방산이 이제 신수종 사업이 됐다라고 또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펙 정상회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냐 마냐 뭐 전 세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됐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정말 말 많은 관세협정을 일단락할 것이냐, 관세협정이 일단락되지 않고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근데 예상대로 와서 그 다음에 관세협정 문항이 다 타결하면서 당시에 이제 한국에 왔던 외신 기자만 3,000명이었다.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 정도 큰 주목을 받은 이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갑자기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다가 짓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뭐 신라 왕관의 모형도 씌워주고 해서 기분이 좋아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있지만 사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무엇이 있었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 시험용으로 발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시험용으로 핵무기를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핵무기를 발사했습니다. 핵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자마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요구에 흔쾌히 받아들이면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40년간 원했던 핵 잠수함을 갖다가 승인해줬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을 키워야겠다. 한국의 방산 키우겠다는 맥락에서 우리에게 사실 생색도 내면서 다시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을 갖다가 건조해 준 걸 승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한국의 조선업이 LNG를 발명하면서 엄청난 점프업이 되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불어온 규모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이제 방산, 잠수함, 구축함 이런 것들을 한국이 이제 수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핵잠 승인 이후에 제가 근데 주가를 봤는데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더라고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HD현대중공업도 그렇고 11월 달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선결 과제가 있다는데 그거 때문일까요? 예, 그렇다 봐야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는 강력하게 사실 태평양을 사유에 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핵 잠수함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콕 집어서 핵 잠수함을 하나 필리조선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 필리조선소에서 건설하라 얘기했는데
그 하나 필리 조선소는 사실 되게 이게 낙후된 조선소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핵잠수함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건설하려면은 물론 이제 건설하겠다 하나 오션 입장 건설할 때 얘기했지만 건설하려면 실제적으로 수십 년이 필요하다. 엄청난 물자를 집어내야 되고 엔지니어를 갖다 거기로 보내야 되고 그 직원들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난관들이 다 있는데 결국 팩트시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 한국에서 건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됐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성격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미국에 있는 법안 해군의 구축함을 갖다 해군의 군함을 건설하는 것은 미국의 본토에서만 미국의 이제 조선소에서만 건설해야 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갖다가 개정하거나 한국에 있는 우방국이 건설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건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안이 이미 2월에 발의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또 한 번 주가가 점프업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국 법안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점프업할 수 있을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는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에 전달하기로 한 1,5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 조선업 자생 갱생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당연히 한국에 있는 HD그룹,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받는다고 여겨져야 되고 그것 말고도 또 중요한 그 재원인데 미국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30년간 미국 해군에다가 그 군함의 구축 건조에 쓰이게 된 예산이 무려 30년간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30년간 부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70년대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이 후진국역도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도약할 수 있는 근간이 뭐였냐면은 70년대 중동에서 불어온 이제 중동 건설 붐이었습니다. 거기서 달러박스 엄청난 달러를 벌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었는데 이 사우디에서 불어왔던 건설 붐이 사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미국에서 생긴 조선업의 역할도 이제 크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은 잠시 쉬어가거나 떨어질 수 있죠. 뭐 저는 내일 주가가 올라간다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6개월 뒤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한국 조선업이 그 순풍 달라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왜?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는 공화당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의회가 다 일치 단결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법안의 개정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법안이 개정된다면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생기는 이제 매출과 재무제표에 찍히는 것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번 주 뜨거웠던 스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스가에 대한 이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조우진 타키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FOMC 금리 결정 인하를 하루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저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 그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이 미국 증시의 ADR 형태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불기둥을 세우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미국의 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의 ESS용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소식이 이 섹터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이 유리기판주 중우 엠텍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유리기판주도 어제 이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스마트글래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관련주 안에서 이 사피엔 반도체가 중국의 독점을 깨고 메타가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글래스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오늘 스마트글래스 관련주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산주도 오늘 햇살 받아가고 있고요. 면역항암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 런던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이 예스모 면역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이뮤논시아 그리고 ABL 바이오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기 최근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내년도에 MLCC를 기반으로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된다며 목표가 33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수출 기대감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IT센글로벌은 금 가격 랠리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살펴보시죠. 우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8일에 이 엔비디아의 자회사 멜로눅스에 납품하는 이 ADS 테크를 인수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3거래일 연속 뜨겁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탑10에 이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진입했다는 소식 속에 주가가 오랜만에 햇살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페스카로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데뷔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1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현재 지수 상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FOMC 때문이겠죠. 이제 내일 새벽이면 FOMC 결과가 나오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정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느냐 아니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내일 큰 폭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이 점이 참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시장은 일단 정말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고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는 삼성 SDI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만 오르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정말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이후로 이에 대한 시장 대응 방법까지 내일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